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 상봉한 이들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이들 이산가족들이 편지라도 교환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편지조차 전할 수 없는 지금 남북의 현실. 이것은 결국 분단이라는 비극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통일이 단순한 정치체제 간의 통합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권에 관한 문제,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이번 상봉을 통해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코란도 투리스모에 SUV를 더했다. 뉴 파워 코란도 투리스모 탄생. SUV용 에리트 2.2 엔진, SUV용 7단 독일 미션, SUV용 4휠 드라이브. Recreation Base Camp New Power Corando Turismo. 전방에 뭐가 보입니까? 네, 수원 IC가 보입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청명산 숲과 수원 영통이 보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1679세대 용인 기흥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전방에 힘찬 함성 발사! 10월 오픈 예정 031-274-0080.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대통령이 국정시정연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통령이 과연 국정교과서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말에 불거진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TF를 두고서 야당의 공세가 거센데요. 어제 새누리당 내 최대 친박 모임이죠. 국가경쟁력 포럼이 또 국정교과서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정부 초기 대응 실패를 질타하면서 황우여 장관 경질설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전 청와대 정무특보시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어떻게 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메시지 이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인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정교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포괄적으로 약간 언급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여당 내에서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정두원 의원은 재앙이다 이런 얘기까지 쓰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 내부에서 물론 정당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적으로 국정교과서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가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 막연히 이제 국정화는 좀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네. 현재 국정교과서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유통하는 과정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국정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주장에 또 동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국민적 여론을 또 다양하게 반영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예.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의견을 모아가고 국민 여러분들도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를 좀 진행해 가면 아마 충분히 당론을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황운여 사회부총리 지금 상황에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리고 초기 대응도 잘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그 문제 제기가 있던데 어쨌든 주무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통과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의원들 중에 여러 의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또 주무장관이 또 너무 나가면 오히려 조금 그 야당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고려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자,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오게 되냐 하면 야당의 표현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정교과서 비밀 TF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야당의 표현인데 이게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왜 황운여 부총리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 국정교과서 비밀 TF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야당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스크포스, 교육부가 만든 태스크포스 이거 비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밀 태스크포스를? 그거는 비밀이 아니고 임시조직이죠.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교육부가 이미 세종시에 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 국정화로 어떤 고시를 하고 이제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이제 고시를 하고 나면 국정교과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니 그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가 많이 필요할 상황이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요구 사항이 워낙에 많이 있고 하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로 공무원들을 좀 서울에 차출을 해서 지원 조직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무슨 뭐 비밀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굳이 또 불법 조직으로 만들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태스크포스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그 조직이 만들어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야당 의원들이 몰려가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한 것을 보면 굳이 뭐 비밀이 유지되었다고 생각도 안 드는데요. 만약에 비밀로 했다면 그렇게 야당 의원이 내부 문서까지 확보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하는 사태가 됐을까 저는 오히려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직원 몇 명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만약에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했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 이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청와대 지금 이 국정화 문제가 워낙에 국민적으로 관심 사안이고 또 야당에서 더군다나 정기국회 과정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론은 어떤 것인지 하는 걸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그런 보고는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 여론 문제도 다루긴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국정교과서의 부정적인 포털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이트에 관한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야당은 여기서 이거 여론도 호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고 부정적인 여론도 있으니
부정적인 여론은 이런 내용이 있고 긍정적인 여론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네. 그중에 일부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관계한 뭐 예를 들어 관계되는 부서에 또 통보하고 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지금 그 고시를 앞두고 이제 국정화의 전 단계로 국민 여론을 수집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기간이거든요. 행정절차법상으로.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여론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긍정적인 여론이 있다면 이런 여론이 있다라고 반영하는 것이고 또 과거에는 여론의 어떤 여론을 드러내는 도구가 언론사의 언론 한 군데였지만 요즘은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댓글 또는 뭐 트위터 그런 SNS까지도 여론의 중요한 소통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고하고 수집하고 또 분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비밀 조직이다, 불법 조직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여론의 유통 과정을 아마 모르는 그런 주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보도한 데는 이제 한 신문인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황우여 장관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걸 국회에서 얘기한 게 10월 8일이었거든요. 근데 10월 5일부터 교육부에서는 이 태스크포스 팀이 운영이 됐다. 결국은 황우여 부총리가 위증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정한 것이 없는 것은 맞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결정한 것은 그 이후였으니까. 다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야. 태스크포스는 움직일 수 있다. 그죠? 당연히 그것은 예를 들어 장관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할 생각이 있는데 또는 이렇게 결정을 할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 직원들을 모아서 준비를 시키는 것이야. 장관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오늘 결정하고 내일부터 준비하자라고 한다면 무책임한 어떤 기관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국정화로 내가 결정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연구 검토해서 보고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 정도의 준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제 서청원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제보한 공무원 이거 삭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김재원 의원께서는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런 부분 이것은 사실 공무원이 만일 이거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만약 공무원이 야당에 제보를 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제 사실 국회에서 어떤 업무 수행 중에 보면 중요한 어떤 자료가 외부로 나가고 또 야당에 넘어가고 언론사에 넘어가고 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가 되고요. 그것이 이제 또 악의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나 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내부의 어떤 집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이든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죠. 예를 들어 공무원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직기강의 문제이죠. 그러나 그것을 색출해내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래서 이미 그런 어떤 공직 복무 기강 문제가 워낙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이게 과연 공조직이 이래서 되느냐 그런 개탄스러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업무 자체가 지금 비밀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는 분명히 공직 수행상의 갖게 된 업무상 비밀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만약에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그 자체는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당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 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무리 지금 여야 간에 교과서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선거구 협상이 빨리 진척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향식 공천도 시간에 쫓겨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야당과의 또 그 총선 룰을 그 빨리 결정해야 되는 그런 협상은 또다시 진행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또 시간에 쫓겨서 예년과 같은 총선과 같은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는 그 당원 당규상에 규정된 당원 당규의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 정무특보로 지내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가정에서 쓰는 물 가운데 4분의 1이 욕실에서 소비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가뭄이 심한 요즘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을 줄여야 할 텐데요. 이것을 잘 잠갔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잠그지 않으면 1분 동안 12리터, 1시간에 무려 720리터의 물을 흘려버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800-8169 한신공영.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Everyday beautiful PAT. 오정도 사랑도 PAT. 행복한 기다림 PAT. 우리의 여행은 어디까지일까? 동욱이와 인형이도 PAT.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상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7시 37분 55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 오는 날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리는 비 때문에 평소 화요일 아침에 비해서도 정체가 조금 심한 편인데요. 게다가 고속도로의 경우는 사고 소식까지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한남에서 서초까지 또 신갈에서 수원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기흥동탄 부근 1, 2, 3차로 3개 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3km 구간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 가는 길 서창에서 월곡과 북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는 교통량 때문에 정체가 되는데요. 이후로는 호법 부근 3, 4차로 2개 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3km 구간 밀리고 원주 부근 2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폭락한 쌀값 때문에 논을 갈아엎으신 농민분 인터뷰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쌀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 농식품부의 반론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농식품부의 김종훈 식량정책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자,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지난주에서도 인터뷰한 농민의 얘기로는 시장에 팔 수 없을 정도로 쌀값이 폭락했다. 3년째 예. 폭락이라고 하는데 이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쌀값은 생산량과 소비량과의 비례 관계인데요. 예. 올해 생산량이 426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한 2만 톤 늘었습니다. 예. 근데 소비량은 한 400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이 과잉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과잉이 됐다라고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쌀용 쌀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문제로 꼽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밥쌀용은 기본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95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 쌀은 관세화에서 예외를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세계 그 WTO 회원국한테 약속한 것이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입이 된 거고요. 예.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가공용 쌀만 20만 톤을 가지고 왔고요. 예. 2004년도에 재협상을 하면서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관세와 재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예. 하면서 수입량의 30%를 밥쌀용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거는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요. WTO 때문에.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물량이 40만 9천 톤인데 그중에 작년까지는 30%인 12만 3천 톤을 밥쌀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12만 3천 톤이 국내에 풀렸던 거고요. 네. 그렇지만 2005년도부터 이제 밥쌀용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한 거지. 밥쌀용을 풀어서 그것이 국내 쌀값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작년까지 12만 3천 톤이 들어왔는데 2010년, 11년, 12년은 국내 쌀값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밥쌀용 수입량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저희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예. 그것이 혹시 국내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방출 시기라든지 방출량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예. 최소화시키겠다. 그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쌀 수급 안정 대책 내놨는데 20만 톤 정부가 산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농민 쪽은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10월 초에 발표를 했어야지. 이미 농민들 손에서 쌀이 떠나간 이후에 발표하면 뭐하냐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 뭐 50%에서 한 60% 정도 지금 벼 배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물론 일부 이제 출하하신 농가분들도 계시지만 예. 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426만 톤 중에 예. 저희 정부가 지금 39만 톤을 매입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비축미용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20만 톤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일부 출하하신 분들한테는 좀 뭐 이렇게 불만이 계실 수 있지만은 예. 뭐 그렇게 과히 늦지 않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 작다 그러던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에 돼야 예. 실제 수확량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쌀값 추이 등을 봐서 예. 추가 격리 여부를 더 결정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쌀 재고 문제인데요. 지금 예. 쌀 재고가 뭐 136만 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이거 수급 안정과 재고 관리는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관리 어떻게 당연히 합니까?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정부가 지금 정부 재고라고 할 수 예. 있는데요. 그것이 올 이제 10월 말로 보면 한 132만 톤이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공용 그러니까 예. 쌀 떡이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밥으로 먹는 거 외에 예. 그런 용도 또는 이제 주정이라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많이 합니다. 주정용 수입을. 예. 뭐 타피오카, 옥수수 등등 예. 이것을 쌀로 이제 대체를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것보다 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한 24만 톤 이상을 다른 용도로 좀 써서 예.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일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한 물량은 뭐 군 관수용이라든지 필요한 양 빼놓고는 예. 국내 쌀값이 안정되지 않는 한 방출하지 않겠다, 아하. 자제하겠다 예. 이런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 특별 재고 관리 대책을 추진을 해서 예. 재고량도 줄이고 예. 다만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매일 뉴스 보는 게 1인 여자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제일 뜨거운 뉴스부터 시작을 하죠. 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어제 오후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예. 두 나라에서 적어도 260명이 사망하고 1,200여 명이 다쳤는데요. 지금 건물 수천 채가 파괴되면서 희생자 숫자도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의 힌두쿠시 산맥 지역은 예. 히말라야 조산대 일부인데요. 전문가들은 지난 4월 네팔 지진에 이어서 6개월 만에 다시 강진이 발생하면서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누리꾼들은 올해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걱정된다. 자연재해는 막을 수도 없는데 더 안타깝다. 빨리 복구되길 바라고 추가 사상자는 없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최 기자 알아요? 이 지금 뭐 지진 많이 일어난다. 이 말세 종말 아니냐? 말세론 종말론이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태까지 어쨌든 인류의 역사는 진화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참 좀 걱정은 됩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예. 소시지, 햄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 등의 섭취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예. WHO가 규정한 대표적 1군 발암물질은 술, 담배, 석면 등입니다. 가공육이 암 유발 측면에서는 담배와 같지만 그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요.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육류와 암의 상관관계를 놓고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세계 축산계와 패스트푸드 업계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또 학생들 학교 급식에도 육 가공품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도 큰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따지면 안심하고 먹을 게 없네요. 또 기분 좋게 행복하게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죠.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요. 좀 몸에 좋을 거란 기대하고 먹은 적은 없는데 그냥 맛있어서 먹었다. 또 야채도 햄만큼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반응이었네요. 근데 지금 네. 야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육가공품을 먹었을 때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화학 성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자연적으로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채소래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한다면 채소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논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독일 사람이나 외국 사람만큼 소시지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술도 마찬가지죠. 뭐 술 엄청 마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예? 술을 좀 줄이고 햄을 더 먹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볼 때는 글쎄 이 발표가 좀 술렁일 만한 일인데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정확히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삼수 끝에 대학에 진학하고 우여곡절 끝에 교수가 된 한 노교수의 사연이 젊은 세대들에게 용기를 전했는데요. 네. 연세대의 노 교수가 최근 강의에서 전한 말을 한 학생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교수는 동기보다 나이도 많고 군대도 늦게 갔다. 어딜 가나 삼수 꼬리표가 붙어서 주눅도 들었고 초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을 제치고 이 노 교수만이 교수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는 늦은 건 없다. 결국 그 모든 게 나의 목적지로 향하는 길인 거고 나는 내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당신은 당신만이 갈 수 있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삼수생이라 늘 조바심이 나고 위축됐었는데 교수님 말 듣고 큰 위로가 되네요. 정말 목표에서 가는 거라면 박수를 치고 싶다. 또 눈을 지그시 감고 저 산을 내가 넘을 것인가 먼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10년간 유학생활 했는데 중간에 딱 한 번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우리나라 나와 보니까 내 동창들은 진짜 잘 나가더라고요. 전부. 직장 다니고 뭐 자동차도 자가용도 몰고 다니고 네. 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떤 좀 씁쓸함이라는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인생에서 정말 늦은 거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 시작한다고 일찍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경기 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액 징수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26일 전국 각 시도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3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예. 고액 체납자도 문제인데요. 지난해 기준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서울에만 6,300여 명이고 체납액은 6,700억 원에 달합니다. 예. 지자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방세
체납된 걸 줄여나갈 것이다. 이런 방침인데요. 예. 누리꾼들은 세금 꼬박 내는 사람만 바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줄줄 새는 예산 낭비도 같이 막아주세요. 이런 바람을 덧붙였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